한 장의 보고서,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너무나도 매력적인 아이디어 하나. 만약에요, 그 아이디어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야기는 한 사람의 완벽해 보였던 시나리오가 어떻게 거대한 전쟁이라는 괴물을 만들어냈는지 그 치명적인 착각의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 살다 보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을 맞닥뜨리게 되잖아요. 아, 내 생각이 맞아. 이 길이 정답이야. 하고 굳게 믿게 되는 순간 말이죠. 그런데 만약 그 믿음, 그 확신이 수많은 사람의 목숨이 달린 전쟁터에서 작동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자, 바로 이 인간의 보편적인 약점이 세계 무대에서 어떻게 펼쳐졌는지 2026년 3월에 보도된 아주 긴박했던 사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문장 한번 보시죠. 폭탄이 떨어지는 하늘 아래서 혁명을 부추겼다. 굉장히 역설적이지 않나요? 아니, 폭탄이 막 쏟아지는데 거기서 혁명을 일으켜라?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이 모든 위기의 한가운데에는요, 정말 믿기 힘들 정도로 매혹적인 계획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모사드 국장 데이비드 바르니아가 네타냐후 총리에게 제시했던 바로 그 계획이죠. 바르니아가 내놓은 이 4단계 계획은요, 사실 계획이라기보다는 이건 뭐 거의 완벽한 한편의 시나리오였습니다. 보세요. 고위층 몇 명 제거하고 군사적으로 살짝 압박만 하면 이란 국민들이 알아서 들고 일어나서 정권을 무너뜨릴 거다. 빠르고 쉽고 심지어 고통도 없는 승리. 이보다 더 듣고 싶은 이야기가 또 있었을까요? 이렇게 가장 쉬운 길을 제시하니까 권력의 최상층부에선 두말할 것도 없었죠. 즉시 받아들였습니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 연설에서 이란 국민들에게 봉기하라고 촉구하기까지 했어요. 자,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완벽해 보였던 시나리오는요, 사실 이미 다른 정보 기관들로부터 이거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지적을 받은 상태였다는 거죠. 이 슬라이드가 바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믿음과 현실의 충돌 지점을 딱 보여주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정권은 모래성처럼 무너질 겁니다 라는 달콤한 약속이 들려오고, 다른 한쪽에서는 CIA와 이스라엘 군사정보국에서 이 계획은 실현 불가능합니다 라는 아주 차가운 경고를 보내고 있었죠. 전혀 다른 두 개의 세계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경고가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침공 계획이 세워지기도 전인 몇 년 전부터 이미 결정적인 분석이 존재했거든요. 바로 바르니아의 전임자였던 요시 코헨 전 모사드 국장의 분석인데요. 이 완벽한 시나리오가 왜 환상일 수밖에 없는지를 그냥 숫자로 증명해버립니다. 정권을 뒤엎는 데 필요한 사람의 수와 실제로 거리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의 수, 이 둘 사이의 적차는 절대 메울 수 없다고 이미 수년 전에 결론을 내렸던 겁니다.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심리적인 오판, 바로 관계의 오류가 발생합니다. 이거 되게 상식적인 얘기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서 형제끼리 막 싸우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밖에서 웬 외부인이 들어와서 막 간섭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둘이 힘을 합쳐서 그 외부인부터 몰아내지 않겠어요? 외세의 폭격이 해방의 신호탄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부를 단단하게 뭉치게 만드는 접착제가 된다는 이 너무나 인간적인 본능을 완전히 간과한 거죠. 자, 그래서 결정적인 지점은 이겁니다. 수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획은 그대로 밀어붙여졌고 결국 그 달콤한 환상은 현실과 아주 격렬하게 부딪히고 맙니다. 침공 후 3주간의 타임라인을 보면요, 그 굳건했던 믿음이 현실 앞에서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지는지 그대로 보입니다. 1일차, 지도자들은 이제나 저제나 봉기의 신호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7일차, 거리는 이상할 만큼 조용했어요. 약속 듣던 혁명은 어디에도 없었죠. 그리고 21일차, 이란 정권은 여전히 건재했습니다. 계획의 가장 핵심적인 전제, 그 완벽한 시나리오의 심장이 완전히 멎어버린 순간입니다. 아니,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왜 그 똑똑한 지도자들은 이렇게나 명백한 경고들을 전부 다 무시해버렸던 걸까요? 이 재앙의 핵심 원인을 딱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정보 체리피킹이에요. 이게 뭐냐면 정보가 실패한 게 아닙니다. 정보를 거부한 겁니다. 수많은 정보들 속에서 그냥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쏙쏙 골라 들은 거죠. 결국 지도자들은 가장 듣기 좋은 이야기,
그러니까 가장 쉬운 길을 선택한 겁니다. 길고 고통스러운 전쟁이라는 그 힘든 현실을 마주하는 대신에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줄 것만 같은 그 환상에 기꺼이 자신의 눈을 감아버린 거죠. 자, 그럼 이제 이번 사건이 남긴 교훈들을 좀 정리해 볼까요? 이 값비싼 지정학적 수업이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말이죠. 이 값비싼 실패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세 가지 교훈을 남깁니다. 첫째,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정보는 더 이상 정보가 아니라 그냥 독이라는 겁니다. 달콤하게 들릴수록 더 치명적이죠. 둘째, 외부의 힘으로 누군가를 해방시킬 수 있다는 생각, 이게 얼마나 오만한 착각인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가장 위험한 소리는 포탄 소리가 아니라 듣기 싫은 현실의 귀를 닫아버린 그 마음의 침묵이라는 것. 이 교훈들은 비단 전쟁터에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닐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 다이어리엔 어떤 확신이 적혀 있나요? 그리고 혹시 그 강한 확신이 여러분이 꼭 봐야 할 또 다른 현실을 가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